붉은 사막을 플레이해본 유저들에게 게임의 단점을 꼽아달라고 하면 대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토리가 똥망이다. 붉은 사막은 메인 챕터를 진행하면 할수록 내러티브가 엉망인 것이 느껴집니다. 결국 메인 챕터 2회를 포기한 채 탐험만 다니거나 해금해야 할 기능이 있는 챕터까지만 진행하고 게임을 즐기는 유저들도 많이 존재하죠. 붉은 사막은 유저들의 니즈를 만족시킬 만한 스토리 구성을 만들어내는 데는 명백히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메인 스토리에서 부족했던 개연성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단서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단서가 처음부터 기획된 의도일지 아니면 망가진 스토리에 대한 수습일지 게이머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렇지만 메인 챕터에 부족한 요소들을 채워주기는 충분한 단서라는 제보를 받았죠. 그래서 저는 그 단서가 존재한다는 섭리의 대소고 3층에 도달하기 위해 모든 어비스를 클리어했습니다. 어비스 올 클리어를 달성했을 때 제 플레이 타임은 170시간을 돌파했었습니다. 섭리의 대소고 3층, 이곳에는 어비스의 수호자들이 클리프라는 인물을 이용해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에 대한 기록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수호자들은 생명체로서 잠재력이 뛰어난 용병 클리프에게 접근해 어비스의 균형을 지킬 수호자의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남겨진 기록을 보면 이들이 클리프에게 잔인한 짓을 저질러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메인 챕터의 최종 보스 움브라는 어비스라는 공간을 지배하는 존재입니다. 큰 흐름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어비스와 현실의 경계가 깨어짐과 동시에 움브라의 힘이 노출되었고 그 힘을 악용하려는 존재들과 연결되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자아도 선악의 개념도 없던 움브라가 부정적인 자아를 가지게 되어 현실을 집어삼키려 했고 모든 경계가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어비스의 수호자들은 억제되어 있는 자신들을 대신해 움브라를 저지해줄 누군가가 필요했고 이때 클리프를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수호자들의 입장에서 움브라를 물리치고 평화를 되찾아야 할 클리프에겐 너무나 많은 결함이 존재했습니다. 알루스틴과 흰까마귀는 이 결함이 없는 완벽한 클리프를 만들기 위해 어비스의 힘으로 시간을 반복하며 어떤 운명에 도달할지 모르는 수많은 클리프를 만들어내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셀 수 없이 많은 시행착오가 발생하게 됩니다. 수호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현실의 클리프에게 접근했지만 대부분의 루프에서 클리프는 움브라에 도달하기도 전에 사망하고 맙니다. 애당초 첫 접선에서 클리프는 어비스의 힘을 믿지 않았습니다. 힘을 쓰게 만들려고 그를 어비스에서 강제로 떨어뜨려 보기도 했지만 클리프가 활공의 힘을 사용하지 못해 그대로 추락사해버린 케이스도 있었죠. 또한 케아루스라는 전설적인 짐승을 동료로 붙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인간들이 케아루스를 붙잡아 동물원에 가뒀고 이윽고 케아루스가 폭주하여 수많은 인간을 살해하는 비극으로 끝난 적도 있습니다. 눈으로 뒤덮인 이곳은 백색 산맥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이 장소에는 영혼 인도자라 불리는 하얀 뿔이 이 지역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괴물과의 전투에서 케아루스가 등장하여 클리프를 도와주는데 이 세계에서 클리프의 동료로 활약해야 하는 운명을 지닌 케아루스의 본능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죠. 초반 루프에서 수호자들은 잘못된 세계를 설계한 것에 대해 죄책감과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부터는 클리프의 자신감이나 공포 같은 감정적인 행동이 실패의 원인이라고 판단하여 클리프의 감정과 성격을 무뎌지게 설정해버립니다. 이 일로 인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정을 표출하지 않고 무감각해진 일종의 아바타 같은 상태의 클리프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나아가 수호자들은 클리프의 인간관계에도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페일룬의 지아는 회색깔기 용병단의 정신적 지주이자 모든 페일룬 주민들의 희망이었습니다. 클리프와 지안이 강하게 결속되자 클리프는 어비스의 평화보다 페일룬의 평화와 지안에 대한 충성을 더 우선시했습니다. 결국 수호자들은 지안을 죽이는 시나리오를 짜버립니다. 지안이 죽었다. 페일룬을 하나로 묶으려던 위대한 지도자의 죽음은 단숨에 모든 것을 혼돈 속으로 몰아넣었다. 반대로 술 취한 검은곰 묘르딘과 친구가 되도록 유도했을 땐 클리프가 걷잡을 수 없이 타락하여 오히려 어비스의 위협으로 변모하기도 했죠. 이처럼 수호자들은 클리프라는 인물을 통해 여러 루프에서 파이웰 대륙의 운명을 뒤바꾸고 설계했습니다.
움브라가 모든 세계를 집어삼키는 멸망 엔딩을 막고 움브라를 물리칠 단 하나의 미래에 도달하기 위해서였죠. 어느 날 회색 갈기 용병단을 모두 죽여버리는 세계를 설계했을 때 클리프는 깊은 허무와 좌절감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 후 클리프는 자신을 고옌이라 칭하며 움브라에 갇힌 채 공허를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고옌은 추후 메인 챕터에 등장해 클리프에게 기술을 전수해주는데 이 또한 수호자들이 타락한 고옌에게 젊은 시절의 자신을 일깨워달라고 부탁했기에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네 선택과 함께하고 있었다. 검과 기술은 있으나 모든 걸 하나로 모으기엔 경험이 부족한 거겠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마. 자, 오거라. 네 전력을 다해 맞서 보아라. 우리의 검과 기술이 지금 이 순간 하나 되었으니 이제 새로운 시간이 흐를 것이다. 가르침 고맙소. 그 어깨 위에 짊어졌던 수많은 일들이 얼마나 의미 있었던 일인지 오롯이 홀로 이겨내야 했던 시간 속에 얼마나 고독했을지. 그럼에도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는 걸 잘 알고 있다. 너는 틀리지 않았다. 지금처럼 옳다고 믿고 걸어온 길을 걸어라. 그 길의 끝에서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회색갈기 용병단을 흩어지게 만들어 클리프를 독립시키려는 시도도 실패했고 어떤 시간대에서는 클리프가 검은 까마귀 헥세마리의 양아들이 되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이 기억이 남아있는 헥세마리는 현재 루프에서 드레이븐을 양아들로 맞이했음에도 클리프의 능력과 드레이븐을 비교하며 클리프를 그리워했기에 드레이븐이 엄청난 열등감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어머니, 어느 날부터 이놈의 이야기를 했었다. 아들이 나를 앞에 두고 말이야. 네놈의 사양 따윈 관심 없다. 오직 나만이 있어야 돼. 오늘은 언제나 내가 있어야 돼. 이렇게 클리프가 각성할 경우의 수를 찾으며 수많은 루프를 반복하던 중 칼리번이라는 자가 어비스에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수호자들이 클리프를 이용하듯 자아가 생긴 움브라 역시 자신의 화신을 만들어 세계를 뒤흔들려 했던 것이죠. 시간이 부족해진 어비스의 수호자들은 다급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클리프의 칼이 움브라에게 닿게 할 수 있을까? 그 답은 선의에 있었습니다. 우연히 한 여인을 돕게 된 선의는 클리프를 더욱 먼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선의가 명예가 되어 세력 주축들에게 인정받고 순조롭게 다음 행선지로 향하는 클리프를 목격하게 되죠. 수호자들은 이 선의를 통해 블랙스타라는 드래곤이 여정을 돕게 만들었고 이 여정의 성공을 위해서는 회색갈기 웅카의 존재가 필수적이라는 것도 깨닫습니다. 중간에 마르니의 개입이라는 변수가 있었지만 개의치 않았고 클리프는 마침내 움브라에 도달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그는 움브라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몇 번이나 성공할 듯 하다가도 결국 움브라에게 집어삼켜져 양분이 되어버렸죠. 그렇게 총 107번의 루프를 반복했고 실패한 클리프의 잔재들은 어비스에 외롭게 남겨졌습니다. 수호자들은 이제 될 대로 되란 식으로 기도했습니다. 108번째 마지막 루프이자 마지막 기회, 클리프라는 용병의 삶을 뒤흔들 무언가가 시작됩니다. 바로 현실의 게이머들이 어비스를 통해 클리프에게 접속하기 시작한 것이죠. 덧붙여 일지를 읽다 보면 플라이스 왕자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는 붉은 사막 초기 개발 당시 플라이스 왕자가 데메니스를 되찾는다는 스토리의 흔적인 것 같습니다. 뒤엎어진 스토리에 대한 아쉬움 때문인지 그를 잊지 못한다는 메시지를 남겨두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데미안을 설계할 때 수호자는 그녀의 길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고민된다고 기록해두었습니다. 그래서 1챕터 시작부터 등장한 데미안이
8챕터 후반에서야 다시 등장해 데메니스의 골칫거리인 바스티어를 제거하는 뜬금없는 전개가 나오는 것이죠. 이 세계를 설계하는 수호자들조차 데미안을 어떤 식으로 활용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에 이런 엉성한 방식으로 구성되었다는 걸 엿볼 수 있었습니다. 수호자들이 반복한 클리프의 108번째 루프는 불교의 108번뇌 개념을 차용한 듯 보입니다. 모든 번뇌를 떨쳐내고 세상을 유지할 진리에 도달하는 방법은 파이웰 대륙에 속하지 않은 현실의 게이머가 클리프에게 개입했을 때 비로소 가능했다는 뜻이겠죠. 물론 클리프에게 개입한 존재가 누구인지 테스트해야 했고, 그래서 거지와 어느 귀족 여인으로 변신하여 108번째 클리프를 시험했던 것입니다. 손길이 드디어 제게 닿았군요. 그럼 이걸 받아주시겠습니까? 선함은 지혜에서 나온다고 하지요. 이건 선함은 인연으로 이어지니 우리는 다시 만날 겁니다. 당신의 지혜라면 그 열쇠 사용처를 찾을 수 있을 테지요. 그게 무슨 수수께끼 같은... 노인장! 하지만 재밌게도 메인 서사에 개입하지 않고 자신들만의 파이웰 탐험을 시작한 유저들은 선의만이 세상을 구할 수 있다고 믿는 수호자들의 기대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클리프를 반강제적인 운명에 끌어들인 수호자들에게 어비스나 파이웰보다 훨씬 매운 현실 게이머의 맛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내용들로 미루어 보아 펄어비스는 전작인 검은 사막 때도 느꼈던 거지만 스토리를 구성하는 세계관과 소재는 정말 훌륭한데 그것을 엮어서 유저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은 여전히 서툴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곳은 스콜라스톤 학술원입니다. 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여기 보이는 이 석판에 어비스 연구의 근간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 석판의 문양을 자세히 보면 눈 모양이 새겨진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눈은 움브라를 뜻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 이 석판에 새겨진 문양과 기호들은 움브라가 지탱하는 어비스를 상징하는 것이죠. 아래쪽에 동일한 형태의 문양은 균형이 무너져 내린 붉은 사막 파이웰 대륙의 현재 세계를 뜻하는 것이라 가정하고 4개의 문양이 각 세계의 어비스를 의미한다면 그 가운데 하나의 거대한 원형은 아마도 어비스 원, 모든 어비스를 하나로 연결하는 장소일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검은 사막에서 공개된 어비스 원, 마그누스는 모든 시공간으로 이어지는 장소로 알려져 있는데 중간 지점의 문양을 보면 마그누스와 매우 흡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추가로 정체불명의 엔트가 걸어다니는 울림의 숲 고대 유적에도 마그누스와 유사해 보이는 석판이 존재합니다. 4개의 세계 중 하나는 움브라의 붉은 사막 세계관, 셋 중 하나가 어비스원과 연결된 검은 사막의 세계를 뜻한다면 펄어비스의 세계관의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단서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섭리의 대서고 3층에서 볼 수 있는 단서를 통해 붉은 사막 세계관을 해석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섭리의 대서고 입구에는 흥랑이라는 이름을 가진 고양이가 있는데 특이한 외형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흥랑은 새끼 고양이입니다. 이 고양이가 성장하게 되면 검은 사막 세계관을 금수랑이 다루는 신수 흥랑이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고 있자면 어떤 식으로든 붉은 사막 개발팀 자신들이 말하고자 하는 세계관을 구성해놓은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단서들을 직접 얻어 스토리에 대한 판단을 내려보시라고 권하고 싶지만 어비스를 다 깨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만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